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화학의 기초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면서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이 뭐냐면은 오늘 배울 내용은 동위원소라는 거를 들어가 보려고 해. 자, 일단 동위원소 이름에서 기분이 조금 나빠하는 친구들 꽤 있을 거야. 왜? 이 동위원소라는 이름 자체를 보통 너희들이 접하는 데가 어디에서 접하니? 그치? 자, 보통 일반 뉴스에서 일본에서 원자력 발전소가 어떻게 됐는데 방사성 동위원소가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동위원소라는 아이를 너희들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냐면 어떤 특별한 아이들만 동위원소를 갖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 자, 해서 동위원소가 조금 뭔가 어려운 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동위원소가 어려운 아이가 아니고요. 되게 간단한 아이입니다. 자, 일단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정의부터 좀 써놓고 시작을 할게요. 동위원소라는 거는 뭐가 같아요? 양성자의 수가 같으나 뭔가가 달라. 뭐가 다르냐면 중성자의 수가 달라. 자, 근데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었지. 양성자 수하고 중성자 수하고 더한 값을 갖다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치, 질량수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랬지. 결과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질량수까지 어때지는 사건, 달라지는 사건, 요걸 갖다가 동위원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막연하지? 본격적으로 이제 요 내용에 대해서 정리하기 전에 조금 어처구니 없는 비유가 될 수 있긴 한데 이런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 외계인이 지구를 들어왔어. 외계인이 지구에 들어와가지고 애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지구에 갔더니 자기 외계인 친구들한테 지구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더라. 보고서를 써서 올리는 거지. 하나는 남자, 하나는 여자. 남자는 대각 키가 177에 몸무게가 한 80kg 나가고요. 여자는 키가 165에 몸무게가 한 50kg 나가더라. 이런 식으로 보고서를 올렸었다 쳐보자. 그러면 실제로 그 안에 들어있는 남자나 여자나 많은 종류의 남자가 있는 거고 많은 종류의 여자가 있는 거지. 하지만 외계인은 하나로 그냥 퉁쳐서 한 거야. 남자라는 애가 있는데 남자라는 애들은 키가 얼마쯤 되고 몸무게가 얼마쯤 돼. 그리고 여자는 키가 얼마쯤 되고 몸무게가 얼마쯤 돼. 라고 얘기를 한 거야. 퉁쳐서. 어떤 값을 이용해서? 평균 값을 이용해서 퉁쳐서 얘기를 하는 거야. 동위원소도 거의 똑같은 개념이야. 어떤 개념이냐면, 자, 너희들은 일반적으로 수소, 그러면 수소는 그냥 H예요. 이렇게 알고 있는 애들이 많고, 수소는 그냥 다 똑같은 수소 아닌가요? 돌턴이가 얘기했어요. 원자는 깨질 수 없는 가장 작은 단위의 입자이다 라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한 종류의 원자는 그냥 하나라고 퉁쳐서 얘기를 해놨거든. 그래서 수소는 그냥 수소 아닌가요? 수소는 1번이잖아요. 그래서 양성자 하나 가지고 있는 새끼를 우린 수소라고 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를 하기가 쉽겠지만 실제로는요, 수소는 몇 종류의 수소가 존재하냐면 3종류의 수소가 존재를 합니다. 수소라고 부르기 때문에 번호는 모두 다 몇 번이 돼야 되겠어요? 1번이 돼야 되겠지. 근데 질량수가 1인 수소도 있고 질량수가 2인 수소도 있고 질량수가 3인 수소도 있는 거야. 그래서 자, 양성자 수는 모두 다 몇 개로 같은 거야? 하나로 같은 거야. 근데 중성자 수가 달라지다 보니까 질량수가 1짜리, 2짜리, 3짜리 이렇게 3종류의 수소가 존재를 한다는 거지. 해서 얘네들을 부르는 이름도 달라요. 자, 얘 이름이 그냥 수소야. 그럼 얘 이름은 뭐냐면 중수소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뭐라고 부르냐면 삼중수소라고 불러요. 그러면 수소는 몇 가지 수소가 있는 거야? 3가지 수소가 있는 거야. 근데 우린 일반적으로 그냥 수소라고 하지, 수소 물을 먹었는데 난 그냥 수소가 들어가 있는 물을 먹었어. 혹은 나는 중수소가 들어가 있는 물을 먹었어. 혹은 나는 삼중수소가 들어가 있는 물을 먹었어. 이런 얘기를 하니 안 하니? 안 하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수소는 이 3종류의 수소를 그냥 퉁쳐서 수소라고 불러서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조금만 더 정리를 해봅시다. 이 동위원소의 특징 중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첫 번째, 자, 동위원소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비율이 뭐하다? 일정하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자, 그냥 접근하기 쉬운 게 물이니까 물을 가지고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 자, 우리가 물이라는 아이가 있어. 그럼 물 속엔 수소가 들어있잖아.
그럼 수소의 종류는 이렇게 세 종류의 수소가 있다고 했잖아. 그럼 어느 동네를 갔더니 수소가 많이 들어있고 어느 동네를 갔더니 중수소가 많이 들어있고 어느 동네를 갔더니 삼중수소가 많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지구상에 어디를 가더라도 수소와 중수소와 삼중수소의 비율이 어떻더라? 같더라 이거야. 그래서 이 수소들의 평균값을 이용해서 그냥 수소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대부분의 원소들은 거의 대부분 뭐를 가지고 있다? 동위 원소가 존재한다. 무슨 말이냐면 자, 일반적으로 너희들이 얘기하는 방사성 동위 원소라는 특별한 아이들이 있긴 하지만 이 동위 원소라는 거는 거의 대부분 다 가지고 있는 거야. 탄소라고 불리는 애도 실제로는 우리가 그냥 탄소라고 부르지만 몇 종류의 탄소가 있는 거고 산소도 마찬가지고 염소도 마찬가지고 다 거의 대부분의 원소들이 뭐를 가지고 있어요? 동위 원소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동위 원소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의 자연계의 존재 비율이 거의 다가 뭐하다? 일정하다.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이제 동위 원소에 대해서 조금만 더 한번 나가 볼게. 자, 첫 번째. 양성자 수가 같다 라는 말이 나와 있지. 그럼 모두 다 몇 번이다? 1번이다. 그러면 1번이란 얘기는 번호가 같다, 모두 다 뭐이다? 수소이다 라는 말로부터 우리는 얘네들은 수소로 만든 물이든 중수소로 만든 물이든 삼중수소로 만든 물이든 먹으면 다 똑같은 물인 거야. 맛이 똑같아. 그냥 우리가 외관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요.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패턴도 다 똑같이 일어나요. 그래서 양성자 수가 같다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무슨 성질이 같다? 화학적 성질이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동위원소라는 아이들은 모두 다 같은 화학적 성질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뭐가 다릅니까? 질량수가 다르지. 질량수가 다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무슨 성질이 다르다? 물리적 성질은 뭐하다?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동위원소는 양성자수가 같아서 화학적 성질이 같아지고요. 중성자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질량수가 달라지고 질량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물리적 성질이 달라진다. 이걸 동위원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내가 이제 평균값이니 뭐니 뭐 이런 얘기를 살짝쿵 했었는데요. 자, 그거에 대해서 조금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자, 수소라는 아이를 살펴봐요. 자, 수소라는 아이는 이렇게 몇 종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세 종류의 수소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 그럼 얘네들을 갖다가 그냥 조금만 한번 봅시다. 자, 얘네들은 모두 다 양성자가 몇 개 있는 아이들? 하나 있는 아이들. 그럼 중성자는 얘는 질량수가 1이니까 중성자가 없는 거고요. 질량수가 2니까 중성자가 하나, 질량수가 3이니까 중성자가 2개 있는 아이들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동위원소는 양성자수가 같고 중성자수가 다르다. 이걸 동위원소라고 얘기를 해. 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자, 염소라는 아이가 CL이지, 그치? 자, 염소는요, 몇 번이냐면 17번이야. 자, 염소는 종류가 몇 종류가 있냐면 두 종류의 염소가 있어요. 자, 하나는 질량수가 35짜리 염소가 있고요. 하나는 질량수가 37짜리 염소가 있어요. 그래서 두 종류의 염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두 종류의 존재 비율이 어떻게 되냐면 35짜리 염소가 75%를 차지하고 있고요. 37짜리 염소가 25%를 차지하고 있어. 이게 무슨 말일까? 내가 100마리의 염소를 키운다고 쳐봐. 그럼 그 중에 75마리는 몇 킬로 나가? 35킬로가 나가는 거고 25마리는 37킬로가 나간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구할 수 있는 값이 어떤 값을 갖다 구하라고 얘기를 하냐면 평균 원자량이라는 걸 구하라고 해요. 평균 원자량이란 용어 자체가 뭔가 있어 보이는 용어긴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내가 데리고 있는 염소가 100마리가 있어요. 75마리, 25마리, 100마리의 염소의 평균 몸무게를 구하라는 말이랑 똑같은 거거든. 어떻게 구하면 돼요? 평균 몸무게를 구해야 되니까 총 몸무게에다가 총 인원수로 나눠주면 되겠지. 내가 지금 몇 마리의 염소를 가지고 있어? 100마리의 염소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35kg 나가는 염소가 몇 마리가 있니? 75마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37kg 나가는 염소가 몇 마리가 있어요? 25마리가 있지.
이걸 구해주면 얼마가 되냐면 35.5가 됩니다. 무슨 말이야? 염소는 두 종류의 염소가 있지만 우리가 어떤 화학 반응식이라든가 어떤 식들을 분석을 할 때 여기에 35짜리 염소가 관여했는지 37짜리 염소가 관여했는지 매일매일 따져주는 게 힘들어, 쉬워? 되게 힘들어. 그러니까 어차피 자연계에 존재하는 비율은 같으니 그 무슨 값을 이용하자? 평균 값을 이용하자 라는 개념이 평균 원자량인 거야. 그래서 이 새끼들의 무게의 평균 값을 이용해서 평균 원자량을 구하는데, 이 평균 원자량은 뭐를 고려해서 동위 원소의 존재 비율을 고려해야지 무슨 원자량을 구할 수가 있는 거야? 평균 원자량을 구할 수가 있는 거다. 그래서 평균 원자량 구하는 건 어렵지 않다. 근데 이렇게 해놨더니 애들이 쉽게 푸는데, 뭐 이런 문제가 나오면 또 애들이 많이 힘들어 하더라. 뭐 A라는 아이가 있는데 이 A라는 아이가 두 종류의 A가 있어. 자, 똑같이 해볼게. 어떤 아이는 35가 나가고요. 어떤 아이는 37이 나가는데요. 이 A라는 아이의 평균 원자량을 구했더니 36.5래요. 그리고 나서 이 아이들의 무슨 비율을 구하래? 존재 비율을 구하래 라는 문제가 나왔다고 쳐봐. 그러면 존재 비율을 알려준 다음에 평균값을 구하라고 그러면 평균 몸무게 구하는 공식이랑 똑같으니까 쉽게 하는 애들이 이렇게 구하라면 못 구한다고. 그냥 하면 돼. 아, 내가 지금 몇 마리를 가지고 있다고 쳐볼까? 100마리를 가지고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35kg 나가는 애가 지금 X마리가 있다고 쳐보면 37 나가는 애는 몇 마리를 가지고 있는 거야? 100-X마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이렇게 따져주면 되는 거지. 35kg 나가는 애가 X마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37kg 나가는 애가 100-X마리가 있는 거지. 이 값을 구했더니, 평균값을 구했더니 얼마가 나왔다? 36.5가 나왔다. 그러면 X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X가 얼마가 나오냐면 25가 나와요. 그래서 요 새끼가 25%고요. 요 새끼가 75%다 라는 걸 계산할 수가 있는 거야.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동위원소라는 거에서 이제 몇 가지 알아두셔야 되는 건 양성자수가 같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원소이다. 그렇기 때문에 화학적 성질은 같은 거다. 그리고 중성자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질량수가 달라진다. 무게는 달라진다. 물리적 성질이 달라지는 거야. 수소로 만든 물과 중수소로 만든 물과 삼중수소로 만든 물은 화학적 성질, 맛이라든가 뭐 화학 변화를 일으키는 패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같지만 질량, 같은 한 컵씩을 떠났지만 어느 쪽 물이 더 무거울 거야? 삼중수소로 만들어 놓은 물이 더 무거울 거야 라는 예측을 해주시면 되는 거야. 대략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질량수가 달라서 물리적 성질이 달라진다. 하지만 얘네들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비율이 일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값을 구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된다? 평균값을 구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고, 평균값을 구하는 방법은 흔히 우리가 평균 몸무게를 구하는 방법이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평균 원자량이라는 걸 구해서 질량수가 아닌 평균 원자량이라는 걸 구해서 그 아이들의 질량을 대변해서 사용을 한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 동위원소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